최근 베트남과 태국에서 현대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이 월급을 5배 올려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더 몸값이 싸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와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이들의 근성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겪고 철수를 결심하고 있는 건데요. 알고 보니 현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복지가 좋고 노동자들 인권을 보장하는 등의 친화 정책을 펼쳐 현지에서는 소위 말해 호구 같은 기업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는 인도 법원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조 설립은 정당하다라며 임금을 인상해 한국의 공장만큼 임금을 달라는 대노사분규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반도체 레이스에서 뒤처져 글로벌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던 삼성전자가 인도에 있는 가전 공장에서 노동조합 설립까지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죠. 오늘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무리한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 우리 한국 기업을 털어먹으려고 하는지를 소상히 고발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인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장 중심이 아니라 인도의 값싼 IT 인력을 활용한 연구소 중심의 기지로 변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사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생산 기지로 작동해도 충분한 이점이 많은 지역이지만 인도는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요상한 나라이기에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인도 법인은 매출은 성장세였습니다. 3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누적 매출은 13조 5,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한 수준이었거든요. 부회장도 인도 공장을 직접 방문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삼성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의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칭송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인도 노동자들이 파업의 노조 설립까지 마치며 더 이상 인도에서의 생산이 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해외법인 산하 사업장에서 노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해외법인 한 곳에서 이렇게 노조가 생기고 임금과 복지 혜택을 올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에서까지 노조 설립과 총파업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 뉴스미니트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인도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할 것을 타밀나두 주정부 노동당국에 명령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6개월 내에 삼성전자 노동자 일부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청을 승인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불법 노조가 삼성전자 공장 일부를 점거하고 진행한 파업을 정당화하면서 앞으로 폭풍 같은 파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죠. 사실 삼성은 한국에서처럼 그동안 노조 이름에 삼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 때부터 노조라면 치를 떨었던 나름대로 역사를 고수해왔던 건데요. 현대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게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도 법원은 외국인 기업에 불과한 삼성의 뒤통수를 치고 인도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가전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이름은 삼성 인도 노동조합으로 결정됐죠. 반년 동안 지속된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연하게도 그동안 가전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강성 노조와 높은 임금을 피해 달려간 인도에서 결국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사실 반년간의 파업은 빨리 끝나야 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삼성 유니폼을 입은 채 출근을 거부하고 천막 시위를 벌여왔거든요. 첸나이는 삼성전자가 TV,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인도 가전 핵심 기지로 약 2,000여 명이 공장에서 제조 인력으로 일하고 있죠. 때문에 1,000명을 넘어 1,200명 가까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역시나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어거지 떼쓰기식 파업이 인도 정부에 먹혀 들어간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첸나이는 삼성전자의 인도 연매출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 가운데 19%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첸나이 주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우기고 보자라며 배째라 전략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쉽게 삼성전자가 사업장을 철수하거나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이고요. 그런데 인도에 진출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 왜 삼성전자만 콕 집어 이런 파업이 일어나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길게는 약 20년 전, 짧게는 약 10년 전부터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정치적 불안과 인건비 상승을 피해 인도에 생산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가전을 중심으로 생산 규모를 매년 확장해왔죠. 일단 인도 내수 시장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임금도 낮고 평균 연령도 28세로 매우 젊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해 매력적인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해왔죠.
그만큼 삼성 첸나이 공장도 지역사회에 수많은 환원 정책을 펼치며 다른 생산 공장들보다 약 20%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등 유화 정책을 펼쳐왔고요. 하지만 현재 강성 노조의 이번 떼쓰기 파업은 결국 이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생산직 월평균 임금은 3만 5천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5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없었다면 현지에서는 절반도 벌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단순 생산직 공장이 3만 루피가량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등 따숩고 배부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파업 수뇌부는 3년 내 10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3년간 월 3만 6천 루피씩을 추가로 인상해달라는 건데요. 이와 동시에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 그러니까 거의 유럽의 프랑스나 북유럽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올리고 근무 시간은 줄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합법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순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은 그동안 그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노동법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이거든요. 즉, 이 파업 주동자들은 근무 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은 2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웃기는 카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첸나이 지역의 제조인력 평균 임금은 19,000 루피로 이미 삼성 직원들은 그 1.8배 임금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직원이 사망하면 해당 직원을 가족으로 채용하는 음서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학비 지원 연간 5만 루피로 추가 지원하라는 복지 제도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더욱 화나는 것은 이들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기준은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 수준과 복지를 보고 따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공산당의 입김으로 말이죠. 여러모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기업을 흔들어 중국 가전의 성장을 간접 지원하는 공작 활동이라는 의혹이 드는 지점인데요. 실제로 이번 파업은 중국과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인 인도 노동조합센터 산하의 삼성 인도 노동복지조합이 주도하고 있어 심증은 더욱 커가는 상황이죠. 현지의 파업 현장을 가보면 정말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색 공산당 깃발이 걸려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어가 쓰인 식사가 매 끼니 때마다 도시락으로 배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파업이 정확하게 현지에 진출한 한국 회사의 인도지사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롯데 등 인도지사에도 이미 공산당을 배후로 둔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세운 노조가 설립돼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는 무리한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010년에는 생산 라인을 점거하고 2019년과 올해 출근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포스코에서도 2021년 임금 인상, 지역 주민들의 마구잡이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출근 물품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죠. 롯데 웰푸드에서는 작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초코파이 공장에서 장기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노조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버텼던 최후의 볼을 삼성전자가 뚫리면서 이제는 모든 한국 기업이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도 정도의 나라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언제까지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태국 진출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임금 요구와 한국 금속노조 사람들이 받는 수준의 복지를 무자비하게 요구하다가 처리하는 일을 하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공정을 과감히 축소하는 일을 보면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당하면서 착한 척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한번 뒤통수 맞은 나라에 다시 기회를 주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임금 인상을 포함해 요구 일부는 양보했지만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핵심 공급업체를 시작으로 공장을 철수하는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죠. 다시는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을 무시하는 이런 공산당들의 호작질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